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6월 20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는 뭐 어제 다들 뭐 주말 중에 보셨을 테니까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에서 결국 지금 시황에서 좀 키포인트는 지수가 안정이 되냐, 혹은 일정 저점을 또 깨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냐, 요거는 계속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지수를 단순하게 그냥 오늘 올랐구나, 내가 지금 막 이제 장중에 미국 선물 하락하고 밤중에 나스닥 밀리는 거 보면서 무섭다, 여기서 끝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지수 시황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시적인 시황이 어떤 흐름으로 갈까, 그리고 지수 측면에서 일정 자리에서 나는 좀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없을까?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갖다 보면서 여기저기 공략할 방법, 공략할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는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일단은 좀 진정시킬 때까지 좀 봐야겠다, 요런 등등 시황이랑 같이 엮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는 사실상 차트상 뭐 그냥 지지 저항 요런 구간도 있기는 하지만 차트만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거시적인 시황이랑 같이 엮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8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거 거점으로 갖다가 좀 잘 지켜주는지, 밀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새로운 악재성 뉴스가 추가되면서 지수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뭐 여기서 조금 밀리더라도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좀 어느 정도 다시 돌려주다가 뭐 FOMC 금리 인상 다음 달 7월 거기서 뭐 0.75가 또 얘기가 나올지, 그런 거 보면서 또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러시아 종전이 지금 좀 엄청 계속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길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 좀 보시고, 미 연준에서는 일단 올해 연말 기준금리 3.4% 전망, 미 연준 내부 문건에서 주말 중에 있던 뉴스인데 올해 금리 4에서 7%까지 올려야 된다. 즉 여태까지 나왔던 게 3.4%인데 요거는 이제 내부 문건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내부 문건에서 일단 4% 얘기가 나왔다는 거,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좀 올해 내내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3.4% 전망인데 4% 넘게 올리려면은 지금 0.75 이런 거 자이언트 스텝 나왔는데, 빅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는데 그런 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혹시라도 1% 이런 거, 그런 게 나오면은 좀 충격은 분명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염두를 두는 게 맞겠죠. 그리고 94년 이후 자이언트 스텝 처음으로 했었고, 러시아 종전 언제 나오냐, 이게 결국 세계의 핵심입니다. 러시아 종전이 나와야 거기서부터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좀 뭔가 잡힐 수 있는 이제 반격의 서막, 무조건 나온다고 인플레가 잡힌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종전이 나와야지 인플레에 대해서 좀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 꼭 보시고, 미중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핵실험 나오면은 단기 충격 좀 가능성은 있다. 요 미중 갈등은 미국도 지금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고서 시즌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지지율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왔다가 세계 시황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곳에서 자신이 미중 갈등을 좀 터트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지지율이 더 깎아먹겠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트럼프랑 뭐 지지율 역전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는 나오면은 살짝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리학적 문제,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시황 지수 안 좋을 때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익 주면은 방망이 짧게 좀 챙길 거 챙기면서 가시는 게 좋고, 현금 확보를 해놓고 시황이 뭔가 흔들, 밑에 또 저점 깨고 뭐 출렁한다, 그럼 그런 것을 또 슬쩍슬쩍 담고 이런 식으로 회전율을 높이는 게 가장 좀 정석 같은 방법이지 않나, 주식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러시아 유럽 측의 가스 공급 60% 줄이겠다. 유럽 측에서는 이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일 거고, 요거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안보는 결국 지금 애초에 그 가스랑 뭐 천연자원이 나오는 국가들이면은 이 에너지 안보는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사우디에서 원유에 대해서 걱정을 할까요? 원유 가격 오른다고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럴까요? 전혀 아니겠죠. 오히려 자신들이 좋으면 좋고 더 문제 될 거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가 천연자원이 나오는 국가가 아닌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에너지 안보에 신경을 써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 그리고 러시아 네온가스랑 뭐 헬륨, 크립톤 등에 대해서 이제 수출 제한 이런 식으로 갖다가 통과하고 뭐 연말까지 줄이겠다. 요 연말까지였어요, 내용이. 근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가스다 보니까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여기서 한번 부각이 됐던 적이 있죠. 네온가스, 팔라듐 이런 종목인데, 네온가스가 요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요일에 좀 반짝을 한 건지, 여기서 대성산업 말고서는 나머지가 좀 부각이 됐던 거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대성산업이랑 하이텍팜, 차트 안 좋다 여기는. 하실 거면 그냥 네온가스 하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거 수출에 대해서. 근데 얘는 이제 분봉을 보시면 좀 화려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 애입니다. 즉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종목이어가지고 시세 줄 때 또 팍 튀기도 하지만 밀릴 때 막 이런 식으로 윗골이 엄청 길어요. 막 5%, 7%. 그래서 이런 거는 종목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단 저거 수출 제한 얘기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종전 없이 지속적인 대치에 대해서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해치 테마 중간중간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뭐 천연가스 이런 거 가스 공급 줄이겠다 뉴스 이용해서 또 천연가스 출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해치 테마 부분에 대해서 식량, 그리고 전 세계 밀 대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랑 아랍에서는 수출 금지나 제한 이런 식으로 걸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밀 자급률이 1%?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량 이슈들, 요거는 좀 계속 눈을 두긴 둬야겠죠. 특히 식량 같은 경우 이거 7, 8월 밀 비축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한 8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밀 비축량 동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곡물 재앙 여기까지 같이 묶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식량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뭐 규제 풀면은 수출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수출을 오케이 한다고 쳐도 서방 국가에서, 저는 서방 국가에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그거 아직 얘기 안 나오고 있거든요. 즉 무시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와야 우리 규제 풀면은 저거 곡물 수출하자, 세계 식량 지금 난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가 협상 시도를 했는데, 서방 국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케이 사인 같은 게 아예 안 나왔습니다. 얘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길어지면은 결국 식량 이슈에 대해서 또 7, 8월 돼서 뭐 밀 관련 주들이라던가 그런 게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식량주들은 일단 좀 폭 넓게 그 카테고리별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료 관련이 있고, 밀 관련이 있고, 쌀 관련이 있고, 뭐 설탕 관련이 있고 등등,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고, 신성홀딩스는 일단 신고가죠. 신고가 그런 쌍봉 관련해서 돌파까지 했다가 이런 식의 지금 지지 저항 구간 16,000원, 15,000원 이런 자리 좀 지지 잘 해주는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산업은
일봉 자리가 조금 아쉬워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쉬운데, 일단은 금요일날 좀 대장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샘표부터 해가지고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밀은 한탑이랑 사조동화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팜스토리부터 해가지고 관련 주들은 좀 계속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량이 뭐 각각 자기들끼리 막 대장 바뀌고 막 하긴 하는데, 일단 식량 이슈는 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계속 보고, 우크라이나 이런 평화협상 대표 18일 방송 발언 중에서 러시아의 반격을 하고 나서 8월 말까지 협상 복귀 이렇게 좀 계획 중이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좀 재건 관련 내용이고, 저번 주 금요일에도 EU 측이랑 뭐 좀 급진적인 진척, 뭐 EU 가입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재건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이랑 재건 관련해서는 그랬나, 뭐 데모, 해인, 도화엔지니어링, 서암기계공업, 서현탄 메탈 등등이 있기는 한데, 재건 얘네들이 그냥 차트 관점에서는 딱히 지금 뚜렷하게 이건 차트 좋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실 거면은 모아두시고, 오늘 어떤 이슈를 붙이면서 얘네들이 좀 힘을 주고 있구나, 그런 관점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바이든 대중관세 완화부터 해가지고 시진핑 조만간 통화 예정, 이런 거는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미중 갈등은 관세 서로 부여하면서 때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위구르 생산 제품에 대해서 규제 예정, 21일 시행 가능성, 이거는 또 중국에서 이제 싫어하는 내용이긴 한데, 결국에는 미중 갈등 이런 걸로 반짝하더라도 관세 부여하고 직접적으로 갖다가 막 서로 때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크게 확장되지는 않을 거예요. 확전은 전쟁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뭐 미중 갈등, 히토르 관련주 동구 관련해서 뭐 반짝일 수도 있겠다, 21일날 시행하면은, 그런 건 있지만 일단 시행할 수도 있다 이고, 그다음에 미중 갈등 요거 핵심은 관세 부여하면서 서로 한 대씩 주거니 받거니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나. 자, 풍계리 4번 갱도 요거는 핵실험 나오면은 그런 거는 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지수 단기적으로는 충격이겠죠. 그리고 저런 게 좀 부각이 되면은 바로 세력주 측에서 방산 애들이 좀 움직일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일단조, 퍼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 기억, 뭐 어차피 방산주는 다 아시다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랑 CIS 이번 달 말 예비 입찰, 일지는 7월 초. 그래서 삼성이랑 뭐 대기업 이런 뉴스들 엮다 보니까 일진 홀딩스가 그것 때문인지 좀 힘을 슬쩍 받으면서, 그래서 얘가 일봉으로 보면은 요 구간에서 조금 매도 이렇게 맞고 내려오긴 했는데 좀 다시 올라서긴 했어요. 그래서 요 구간 좀 지지할 거 잘하고 이런 거 좀 잘 돌파하는지.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수급 잘 들어오면서 얘가 시세 주는 거는 일진홀딩스에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CIS는 지금 얘는 좀 차트 요 구간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좀 바로 반등이 나왔죠. 요 밑에 이 전고점 이런 거는 일단 땡겨 올리긴 했는데, 요것도 시총이 좀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뉴스가 좀 부각이 되고 개별주들이다 보니까 그날 움직이는 걸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미국에서도 모바일 충전단자 관련해서 규격 통일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게 지금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이거 좀 편의성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들 내세우는 이유는 통일하자고 하는 게 결국 폐기물도 많이 나온다. 폐기물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친환경, 환경을 지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규격 통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상원에서 상무부에 충전 통합 관련해서 표준 규격을 좀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다 촉구를 했고, EU에서는 24년까지 C타입 법안
통과를 했죠. 그래서 5원은 뭐 법안으로 갖다 지금 좀 나온 건 아니지만 이야기가 나왔고, 요거 관련주를 신한코테 요거 하나인데, 이 종목이 일단 시총이 워낙 얇아가지고 좀 주도적으로 매매하기 쉽진 않지만, 이런 구간까지 좀 밀리고 21선 주변에서 저 이슈를 좀 엮는지, 세계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재료 측면에서 국가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이유는 물론 연합이긴 하죠. 근데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 중국 이런 거랑 재료로 엮을 때 좀 나쁘지 않은데, 일단 미국 이렇게 또 나오네요. 그래서 신한컨택이 저 이슈로 그냥 반짝하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쌍용차 토레스 사전 계약 역대 최고 계약 12,000대 돌파. 그래가지고 지금 쌍용차는 인수 제안서가 이제 제출 기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인수 대상을 이번 달 말에 이제 뽑는다 라고 했거든요. 일단 인수 제안서 제출 기한이 이번 주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쌍방울 측에서 지금 이제 슬슬 이번 주 중에는 금액 관련해서 제시를 하면서 인수 제안서 제출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해가지고 야, 우리 5천억 제시, 5천억 줄게, 쌍용차태 이런 식으로 딱 가격을 좀 어필하면서 제시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KG가 오케이 할지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긴 한데, 일단 쌍방울 측에서 그런 가격을 이용해서 어필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걸로 딱 쌍방울이 좀 시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KG는 시소 게임으로 왔다 갔다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번 주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매매하실 분은 좀 날을 세워야겠죠. 재료가 거의 막바지에 다가온다라는 거는. 그리고 빚으로 암세포 제거, 요거는 예전에도 있던 뉴스이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좀 상용화가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얘기 나오면서 좀 이걸 재료로 삼은 느낌이지. 그리고 그 있잖아요, 막 뉴스 보다 보면은 그런 곳에서 막 엄청 획기적인 기술들, 막 뭐 2차 전지 막 배터리 용량 뭐 3배, 뭐 5배 갈 수 있는 기술 개발했다. 근데 그게 개발이랑 상용화, 실제로 현실에 쓰이는 거랑은 엄청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냥 개발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해서 쭉쭉쭉 거치고 하다 보면은 막 5년, 10년 걸리는 내용들도 허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나중에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자리 잡을진 모르겠지만 아직 그냥 얘기만 나오는 단계인 걸로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빚으로 암세포 제거 이런 식의 비슷한 재료 엮었던 게 동성제약이랑 대한광통신 요 종목들이 엮어주나, 그 정도 보면 되는데 얘네들이 차트 자리가 엄청 안 좋습니다. 거의 좀 밑바닥 땅굴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WHO 23일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긴급회의, 비상사태 검토, 원숭이 두창 확진자 뭐 전 세계적으로 2,000명 돌파. 근데 코로나 대비해서 확실히 전염성은 엄청 낮죠. 엄청 낮은데 이게 전염병이 뭐가 됐든 어디서 막 세상 모르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코 바이오메드 이런 저항 구간 한번 시원하게 좀 돌파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니더스 관련 회사 요거 이렇게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 23일이 요번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요 구간에서 뭐 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나 그 정도는 좀 볼 것 같습니다. 차트상 뭐 14,500원, 15,000원 뭐 지지 좀 해주면은 또 좋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원숭이 두창 관련주, 원숭이 관련주는 항상 국내 유입 혹시라도 뉴스 딱 나오는지, 국내 유입 뭐 의심 환자 발생, 뭐 원숭이 두창 국내에서 의심 환자 발생 이런 뉴스 나오면 좀 또 반짝 시원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LG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 진출부터 해가지고 로봇 삼성에서는 8월 잼스 출시, 삼성에서 로봇 부서에 계속 적극적인 지원 중이기도 하고, 인수합병 이야기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도 있고, 네이버부터 해서 현대, 그리고서 뭐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뭐 이런 거 만들겠다 등등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계속 어필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로봇 관련주는 이렇게 휴림, 로보 얘네들이 이제 그 잼스 관련 종목들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우린 PTS가 로봇 쪽이긴 해요. 얘네가 로봇 쪽으로 그 부각을 시키긴 했는데 좀 인수합병 로봇이랑 그 잼스 출시 로봇이랑 결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서 삼성 스펙 시리즈는 합병 관련해서 계속 좀 부각이 되는 모습. 자, 그리고 삼성 전기차 TF 발조. 그래가지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자신들이 뭐 생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삼진 L&D부터 해가지고 하남전자, 동궁 RNS. 삼진 L&D가 대금이 조금 붙기는 했어요. 이런 역배열 자리에서 2,000억 붙이면서 또 차트 지지 저항 구간은 지금 뭐 한 3,300원. 여기서 과거에도 많았고 여기도 있고 그 윗자리를 아예 좀 자리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구간 좀 잘 지켜주면서 좀 시세 준화, 이런 거 이제 차트 관점입니다. 재료는 좀 뚜렷한 느낌은 아니에요. 재료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갸우뚱하긴 한데, 그리고서 원전, 카자흐스탄부터 해가지고 이유축 원전, 그린에너지 재결의안 7월 초, 요거는 좀 보고 넘어가야겠죠. 원전에 대해서 이유축에서 그린에너지 제외 나오는지, 혹은 그냥 결의안 했는데 아니 그냥 반대한다, 원전 그냥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되면은 원전주한테 좀 반짝일 수 있는, 그리고서 그린 텍소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결의안에서 제외를 되면은, 제외당하면은 그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한테 잠깐적인 일단 반사 이익, 그런 식으로 다 신재생 에너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즉 재료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린 텍소노미 추가 여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하지만 세계적으로 원전, 특히 소형 원자력 모듈부터 해가지고 좀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 수주 진행 얘기 나오는 게 체코, 폴란드, 사우디 플러스 알파,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계속할 거다. 이번 정권에서는 어필을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달 말에 체코랑 폴란드 방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가는 거는 여태까지 한수원 사장만 계속 나가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원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려고 나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는 원전주한테는 좀 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체코는 8조, 폴란드 40조짜리 규모 원전 사업 추진 중인 상태이고, 27일 날부터 29일까지는 체코 방문, 그 다음에 29일 날부터 1일까지는 폴란드, 그 다음에 1일 날 귀국, 이렇게 일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뭐 확정 짓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는 거는 어필입니다. 아,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원전 기술력 좋다, 우리 좀 수주해달라, 쓰면 어떻겠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협상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G2파워, 우진, 한신기계, 서정기전 이런 원전 관련 주들이 저런 재료로 움직이는지, 얘네는 뭐 저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차트는 밀리면 밀릴수록 좋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카가 8월 상장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롯데렌탈, 스톤브릿지 벤처스, 캠시스 등등. 그래서 롯데렌탈이랑, 네, 롯데렌탈은 좀 지분이 시총이 크네요. 그래서 롯데렌탈이랑 스톤브릿지 벤처, 요 스톤브릿지는 신규 상장주였고, 이건 좀 이런 밑바닥인데 좀 버텨주는 모습이네요. 얘네는 이제 지분이 엮여 있고, 캠시스 같은 경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관련해서 삼성, 요번에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그 관련 주로 이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요런 자리까지 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캠시스도 그 소카에다가 뭐 차량 제공 뭐 50대 뭐 그렇게 금액이 큰 건 아니었는데 그런 내용들로 엮여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소카 8월. 그리고 마켓컬리는 왜 상장 이야기가 안 나오지? 상장 철회를 할 거면 진작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마켓컬리 관련해서 캐시피드 요거는 식량 이슈 계속 엮이면서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지 않나. 저도 마켓컬리는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2만 달러 깨진 상태이다. 그래서 요거는 디지털화폐 추진에 좀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차트 자리는 또 좋아 보인다. 근데 어제 저점 대비해서 또 확 끌어올렸더라고. 2,300만원에서 거의 10% 넘게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영상 보면서, 영상에서 비트코인 요거 차트 자리는 좀 할만하지 않나, 2,500 밑으로 갔다가 2,500에서 뭐 500만원 단위든 해가지고
좀 좋아 보인다 했는데 새벽 중에 좀 귀신처럼 이게 차트 길게 보면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저점 대비해서 또 그 자리에서 이제 급반등 했더라고요. 10%씩. 이더리움이라는 애도 올랐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제 뭐 비트 올려준 것 때문에 코인 관련주가 반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다 좀 좋은 애들은 아니죠. 지금 저런 상황에서 와 위즈트가 1000원 결국 깨졌구나. 위즈트부터 해서 뭐 우리기술 투자, 비덴트 차트로는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엔 얘네들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비트가 시세를 줘야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애들이지 않나 싶어요. 디지털 화폐는 이렇게 좀 기간이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삼성 아리백 조만간 발표. 요 재료는 살아있고 러시아가 쏘아 올렸던 에너지 안보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그 원전 관련해서 그린 에너지에서 빠진다 싶으면 이런 게 좀 반사이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 뉴딜은 이제 OCI랑 하나솔루션이 이번에 지수 출렁출렁 할 때도 수급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그냥 괜찮다라는 느낌보다 엄청 선방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SDN, S에너지, 하나솔루션 후 신성 ENG 이런 세력주들 움직임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풍력은 CS베어링이랑 유니슨. 자, 그리고 시오노기 제약이 이렇게 요번 달 이제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긴급승인 심사 들어간다. 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 시리즈 저게 통과를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저는 이제 뭐 일본 정부에서 좀 계속 내세우려고 했었고 어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약효에 문제만 없으면은 어느 정도 좀 효과 있으면은 한 번 정도 충분히 일동이 좀 힘을 써주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그 시오노기 그게 통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일동제약이랑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뭐 사실 얘가 이제 수급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5월 20일 여기 때부터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는 하거든요. 금요일날 90억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를 계속 했던 게 뭐 2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계속 사고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번 좀 힘 줄지 일동홀딩스도 장기평 주변 이 자리는 좀 좋지 않나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얘네들이 22일 이게 좀 고민입니다. 얘네들이 20일 전에 그냥 시세를 오늘이나 뭐 내일 중에 한번 그냥 뿜어 줄지 아니면 시오노기가 그러면 이제 재료를 까봐야 된다는 건데 시세를 안 주면은 그게 좀 좋지는 않죠. 항상 재료 까보는 거는. 그래서 시오노기 거는 저는 좀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나 싶지만 재료 까보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낮추거나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동제약 이번 주에 재료 있다. 자, 그래서 결국 시장 섹터에서는 식량부터 해가지고 방산, 원유는 그래도 110달러까지 좀 내려갔죠. 그래서 식량 중심으로 해치 테마, 오늘은 뭐 네온가스부터 해가지고 그런 좀 개별적인 이슈도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지수랑 엮어보면서 이런 해치 테마 계속 보시고 식량은 해치 역할 하기도 하면서 지들 그냥 따로 놀기도 해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원전부터 해서 삼성 전기차 TF 오늘 그 아까 전에 뭐 가스, 네온가스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주도 테마로 보기보다는 그냥 개별 이슈로 한번 좀 반짝하나 그 정도 보는 느낌이고 암세포, 원숭이 두창, 그다음에 신규 상장,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개별주 쭉쭉쭉 나머지 쭉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폐배터리는 성일하이텍이 7월달 상장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NPC랑 NPC 후 성일하이텍이 실질적으로 지분 엮인 회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지금 눈 둬야 되는 섹터가 워낙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시장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비중 조절부터 해가지고 좀 공략할 섹터들 정리를 좀 빠릿빠릿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당일 매매가 그만큼 준비 안 해두면 더 힘든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돈이 쏠리는 그날 테마를 좀 더 잘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 스타트 잘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